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심각한 핵 문제, 시사 문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냉전 시대 때 공산당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언론 자유가 제약되니까 뭔가 국민들의 불평, 불만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스개를 찾았습니다. 우스개를 가지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 세계에서 유행했던 우스개를 모아놓은 걸 읽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코미디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도들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는 문서 만든 걸 가지고 군대가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몰아가는 거,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인데 민족 반역자를 상대로 민족 공조하겠다는 거, 이것도 코미디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당군 이래 한민족으로서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인데 그 자를 백두혈통이라고 미워하는 거, 이거 코미디죠. 백두혈통이 뭡니까? 백정이죠. 백정혈통이죠. 백정혈통. 백두산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우스개로 죽여간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남을 웃기지만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예능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웃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잖아요. 코미디언이 농담을 했는데 웃지 않으면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코미디언이 아니지만은 들어보시다가 재밌으시면은 꼭 적어가지고 좀 많이 퍼뜨리십시오. 조갑제닷컴에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해서 돌리면 좋습니다. 원래 이 농담이라는 것은 한번 듣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꼼꼼하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처럼. 레이건은 이 농담의 대가인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00장의 카드를 가지고 외웠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북한 사람이 루블 박물관에 있는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 그림 앞에서 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냐? 아담과 이브의 국적은 어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교양 있고 점잖은 모습을 보세요. 영국의 신사 숙녀 같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아담과 이브는 영국인입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사람이 신경질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프랑스 사람이죠. 세 번째로 튀어나온 사람이 북한 사람입니다. 뭘 모르시네요. 두 사람을 보세요. 옷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먹을 거라고는 사과밖에 없는데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틀림없이 북한 사람입니다. 소련의 지식인들이 KGB에 붙들려 가지 않으려면 5가지를 조심했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생각하더라도 말하지 말라. 세 번째, 말하더라도 쓰지 말라. 네 번째는 쓰더라도 사인은 하지 말라. 다섯 번째, 만약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서명까지 했다면 놀라지 말라. 새벽에 KGB 요원이 문을 두드릴 때 놀라지 말라. 각오하라는 뜻이죠. 소련에서는 당이 월급을 주는 척하고 노동자들은 일하는 척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 같지도 않는 월급을 주니까 노동자들로도 일하는 척하면서 놀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공산주의 경제가 망가진 겁니다.
한 혁명특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무, 우리는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못 보고 죽을 거야.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 불쌍한 우리 아이들은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KGB 감옥의 한 방에 갇힌 세 사람이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답니다. 한 사람이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 있어요? 칼 라덱을 비판하였다고 끌려왔지요. 당신은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칼 라덱을 칭송하다가 여기 왔어요. 그런데 저기 당신은 왜 왔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내가 칼 라덱입니다. 칼 라덱은 볼셰비키 혁명가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하고 이제 열차편으로 소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부인 라이사 여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고르바초프는 기차의 창밖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더니 아직 동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더 달리고 나서 부인이 다시 어디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또 손을 창밖으로 내밀어 보더니 폴란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간을 더 달린 뒤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또 손을 내밀어 보더니 소련이야, 이제 다 왔어 라고 했습니다. 이 신기하게 생각한 부인이 고르바초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고르바초프의 대답이 그야 간단하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에 키스하는 곳은 동독, 침을 뱉은 곳은 폴란드, 내가 차고 있던 팔뚝시계를 훔쳐간 곳은 소련. 이 브레즈네프는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을 망친 사람입니다. 1964년에 개혁 마인드가 있던 후르쇼프를 쫓아내고 집권을 해가지고 한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박정희의 집권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박정희는 18년 동안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브레즈네프는 소련을 망조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죽은 이후 소련은 정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브레즈네프는 사실은 병자였습니다. 건망증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준 원고만 읽었다고 해요. 어느 날 당대회에서 서준 원고대로 연설을 하고 난 브레즈네프는 연설문 담당 비서를 부르더니 불평을 말했습니다. 아니 15분 걸린다고 했는데 45분이나 걸렸잖아. 비서가 머리를 끌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장 동지. 제가 연설문을 3분이나 들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연설문이 3장이 있으니까 똑같은 연설을 3번 하니까 15분 걸릴 게 45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련의 한 늙은이는 모스크바에 있는 늙은이인데 매일 신문 가판대에 가서 프라우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를 사서는 일면만 보고는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신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매일 하는 게 참 신기해가지고 가판대 주인이 이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왜 신문을 그렇게 보세요? 하니까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부고를 읽습니다. 가판대 주인이 할아버지, 부고는 프라우다 일면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내가 찾고 있는 그자의 부고는 일면에 실리게 되어 있어요. 서기장, 독재자가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미국 사람과 소련 사람이 만나서 논쟁을 합니다. 주제는 뭐냐? 과연 소련에 언론 자유가 있는가? 놓고 싸우는데 소련 사람은 소련이 언론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백악관 앞에서
레이건을 타도하자라고 소리쳐도 붙잡혀 가지 않는다. 소련에서도 마찬가지다. 크렘린 궁전 앞에서 소련 사람이 레이건을 타도하자고 소리쳐도 붙잡혀 가지 않는다. 언론 자유가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련이 언론 자유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성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무슨 말을 한 뒤의 자유가 있다. 무슨 말을 한 뒤의 자유가 있다. 발언 뒤의 자유가 있다. 무슨 발언을 하더라도 그 뒤에는 잡혀가지 않는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발언한 뒤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언론 자유가 있다고 적혀 있지만은 무슨 발언을 한 뒤에는 잡혀간다. 발언한 뒤의 자유가 진짜 자유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에서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를 썼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앞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독가스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그렇게 불리했는데도 독가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학살이나 암살 목적으로 독가스를 사용한 독재자가 4명 있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쿠르드 지역에 독가스를 써가지고 한 5만 명 죽였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반군 지역을 독가스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몇천 명을 죽였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세 번째가 러시아의 푸틴. 독가스를 가지고 영국에 있는 정적을 암살하는 데 써먹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독가스를 가지고 형 김정남을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가스를 쓴 푸틴과 김정은을 동시에 좋아하는 민주국가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는 김정일이 인민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21세기 최고의 우스개입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인민을 사랑한다. 김정은이 인민을 사랑한다. 공항에서 백주에 독가스로 형을 죽인 것도 그러면 사랑의 한 표현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의 불후의 명작 1984에 나오는 대형 빅브라더. 빅브라더로도 인민들을 사랑한다면서 인민들을 말살해 갔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뭐냐?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경찰의 고문과 신문이 성공하여 주인공으로 하여금 대형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 것. 이게 1984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북한에서도 인민들은 김정은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김정은을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죠.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해야 한다.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서로 누가 진실되게 우느냐의 경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국가보위부는 조문장에 싹 들어가가지고 누가 진짜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그걸 채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ABC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하여 그의 나라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인민들은 그에게 열광한다고 했습니다.
열광한다고 했습니다. 이 트럼프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백두혈통이 아니라 백정혈통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500만 명을 죽였다. 6.25를 일으켜가지고 300만 명. 강제수용소에 쳐넣어가지고 100만 명. 그리고 굶겨서 100만 명 이상,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강제수용소를 꼭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